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예인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문화체육의 중심 수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문화체육의 미래를 품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변화의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볼까요? 변화의 중심에 선 공간은 바로 수원 월드컵 경기장인데요. 2002년 월드컵의 함성을 기억하는 이곳은 그동안 경기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던 공간입니다. 과연 이곳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와, 너무 좋다. 와, 정말 숨이 탁 트이는데요. 와, 경기장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곳에 오면 경기도 문화체육의 현주소와 미래를 소개해 줄 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 계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대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바로 경기도의 문화체육 관광을 이끄는 황대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저를 왜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고요. 사실은 제가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키웠던 곳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애착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곳이 2000년 한일 월드컵 때 지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또 체육 행사와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도 하지만 이제는 또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핵심 정책을 통해서 또 문화와 산업과 체육시설이 총망라된 곳으로 다시 탈바꿈할 예정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수원의 자랑인 우리 수원 블루윙즈 서포터즈들이 또 이곳에서 이렇게 또 땀과 애정을 또 갖고 응원을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늘 그 일원으로서 오늘 이곳에 꼭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경기장이 너무 멋진데 일단 좀 둘러볼까요? 예, 한번 둘러보시죠. 네. 축구 경기와 다양한 행사로 시민과 함께해온 이곳은 이제 새로운 랜드마크로의 변화를 준비 중이라는데요. 관계자를 만나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경기 수원 월드컵 재단 관리본부장 황수영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자세히 알려주실 분은 바로 황수영 본부장입니다. 이렇게 넓고 좋은 경기장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실까요? 네, 저도 사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 연간 유지 관리비만 사실 100억 원 이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주요 경기 행사 외에는 일반 도민이나 관광객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경기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일상 속 문화나 관광과의 접점이 부족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엔 스포츠, 문화, 관광이 결합된 복합 콘텐츠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과 일본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월드컵 경기장들이 거기는 축구 경기장이 아니라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는 개념이 더 있는데요. 일본의 그 에스콘이라는 돔구장은요,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태양열로 이렇게 개폐식을 만들어서 전기료 절감이라든가 또 기후위기 이런 것도 실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수 손흥민 선수가 하는 홈구장 토트넘 핫스퍼의 홈구장도 잔디구장이 버튼을 누르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콘서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올라오고요. 24시간 365일을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2023년에만 수익이 1조 4천억 원. 예, 경기장과 관람료 수익을 제외해도 4,400억 원 수익을 올릴 정도로 대중에게 다양한 콘서트, 문화행사, 그다음 지역 행사 이런 것들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우리 한국도 특히 경기도에서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그런 롤모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 경기장 내 유휴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스포츠 체험 공간, 또 뭐 작은 전시나 공연이 가능한 스포츠 문화 복합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이곳이 경기장이 아니라 경기도 미래 공간 그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의 현재와 미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황대호 위원장님과 이렇게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쭉 좀 둘러보고 왔는데요. 앞서 살펴본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좀 새롭게
새롭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이 경기도에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3대 기회타운 중 한 곳으로 다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월드컵 경기장 그러면 축구 경기만 보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제1선수촌이라 그래서요.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촌, 그다음 경기도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의 행정시설, 그다음 실내체육관, 그다음 이게 또 체육시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AI,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런 연구시설, 그다음 우리 청년들, 입주자들을 위한 주거시설과 공연시설까지 이게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이런 첨단 시설들이 이곳 이 월드컵 경기장에 이제 지어질 예정입니다. 네, 경기도 선수촌 건립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미래를 좀 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하면 1,410만 인구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5분의 1 정도 되고요. 체육으로 따지면 늘 절반 이상의 이런 체육인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에서 차원에서도 봐도 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 시설이 이 광역단체에선 최초로 그런 국제 규모 시설급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선수들도 활용하고 또 많은 시도대회도 유치하면서 우리 생활체육인들이나 우리 꿈나무들 육성에도 이렇게 요람이 좀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아마 중점적으로 다뤄서 이제 연구 용역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연도에는 꼭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게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그야말로 스포츠와 문화 또 산업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도형 미래 복합 도시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곳이 우리 신분당선과 또 동탄, 인덕원선이 연결되는 이런 더블 역세권이에요. 또 이것이 전국대회 규모나 국제대회 규모를 했을 때 이런 문화나 숙박 이런 것들이 수원 특례시에는 워낙 잘 기반이 갖춰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체육, 문화, 산업 이것이 한 곳에 집대성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거의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는 이런 최초의 아마 시범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경기도만의 정책이라면 이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현물 지급이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도움이 절실한 예술인들과 장애인들, 그다음 체육인들을 지원하면서 그 체육인들에 대해서 체육활동 혹은 예술활동, 문화활동으로 그 도민들에게 다시 베풀어서 자기의 역량을 다시 발휘해서 환산하는 이런 선순환되는 구조를 이제 저희는 만들고 있고요. 또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경기 패스와 그 기회소득 가입자 중에서 10만 명을 월 이렇게 선발을 해서요. 교통부터 스포츠부터 문화 관람까지 6만 원에서 어떻게 보면 10만 원 최대 이런 비용을 절감해주는 이런 교통과 문화, 예술, 체육을 한 카테고리에 묻는 사업이 또 시범적으로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선수촌, 또 경기도 북부체육회 이런 사업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범 운영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위원회를 운영해 오시면서 네. 협치와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첫 되던 날 슬로건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당이다라는 얘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3년간 700억 원을 순중했습니다. 단 7대7 동수구조라 어떤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시면 예산, 정책, 조례 등 다 통과되지가 않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예산 심사를 했고 늘 인사청문회 이런 것도 어떤 흠집내기가 아니라 어떤 정책 검증을 했다 이러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하지 못하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의 모델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 당이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평합니다. 네. 이와 더불어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 기반 조성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업이 있다면 좀 소개해 네. 주시죠. 단연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의 추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실시 이제 사업이 이제 2027년도부터 추진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그 성균관대학교 식물원 부지와 일반 민간 땅을 포함해서 최첨단 R&D 연구 시설을 이제 집약해서 이제 지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연구 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민 편의 시설까지 함께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업 교육까지 맞물려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이 네. 수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제가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긴 하지만 또 수원의 시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수원은 아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그다음 화성 행곡, 또 랜드마크인 행리단길을 여러 가지 문화 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밥 마실 버스라든가 이런 야간 콘텐츠 같은 것들을 꾸준히 개발해서 이 시민들이 정말 와서 콘텐츠를 즐기고 또 거기에 지역 상권과 먹거리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정말 수원을 오시면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까지 쭉 보시고 편안하게 숙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그 콘텐츠 개발이나 또 이런 문화예술단체 지원들을 통해서 오시면 정말 풍족하게 다 보실 수 있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많이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네. 아마 그 열정과 진심을 많은 도민분들이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경기 도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네. 해주시죠. 1410만 경기 도민 여러분께 저는 늘 다짐했습니다.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늘 다짐합니다. 결과를 만들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 앞에 물러서고 네. 책임 앞에 다가서는 네. 네, 앞으로도 그런 멋진 모습, 또 네. 멋진 정책 활동 보여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민의 삶과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많은 이들이 누리며 더 고르게 향유할 수 있는 이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